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한 2, 3일에서 한 2, 3주 이렇게 좀 짧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트레이딩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 연말에 나왔던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매크로 리포트를 조금 정리를 해볼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2월 23일에 있었던 골드만삭스 리포트고요. 미국의 3분기 실질 GDP가 연율 4.3%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아마 3.4%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트를 한 거죠. 그런데도 뭐 주식이 막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강력한 개인 소비가 그 이유로 꼽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내구재 주문이 이제 항공기 주문 급감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실질적 투자 심리를 담당하는 이 핵심 자본재 주문은 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막 그렇게 안 좋지도 않은 거죠, 경제가. 그리고 11월 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끊고 반등했다고 하고요. 제조업 생산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걱정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조립 부문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나 봐요. 나스닥 100 지수가 한 해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년 연속 20%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25년 동안 2년 연속이 최대인데 이번에 3년 연속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풀린 거야? 그리고 26년에는 수익률이 좀 상반기에 쏠릴 것 같다. 뭐 그 이유로 얘기를 하는 게 최근 나스닥 지수가 약간 옆으로 횡보를 오래 했지 않냐. 그래서 요 걱정의 벽 이거를 타고 오를 것이다. 이게 적당한 비관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기 딱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하고 일자리 요거는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중간선거 있죠? 11월에 요거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27년 이후에 AI 투자의 가시성 문제 26년까지는 이제 돈 미친 듯이 쓰는 해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 계속 할 것 같아요. 누가 돈 벌 거냐 도대체. 그 돈 버는 기업에 좀 몰릴 것 같다. 그리고 또 또기 침체 얘기 요거 4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2026년에도 제너레이티브 AI가 핵심 테마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클라우드 요런 공급 기업들이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AI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버냐 요게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요 펄른 엔젤이라고 이제 한때 잘 나갔던 타락한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도어대시, 로블록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아마존, 세일즈포스, 시놉시스, C, 아디엔, 디즈니, 뭐 프로코어, 인피니언 요런 회사들을 추천을 해줬어요. 실력 증명이 필요한 종목이라서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하기에 딱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2일에 나왔던 TS 롬바드 리포트예요. 요 리포트에서는 2026년도는 어떨까? 요런 거를 이제 다 고민할 때 역으로 2026년도에 일어날 확률이 적은 상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AI 광풍이 시작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수익 내는 곳은 엔비디아하고 일부 AI 컨설턴트밖에 없다. 요 AI 컨설턴트는 뭘까요? 뭐 팔란티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2개밖에 없으니까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못 만들어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물론 다 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일이 더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중순부터 독일이 재정 지출을 좀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도 경제가 뭐 살아나는 게 좀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는 이제 더 뭔가 땡겨다가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유럽에 뭐 재정 적자 폭발하면서 하이퍼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암울한 시각도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국가지만 패권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올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채권 찍어가지고 써제끼는데 뭐 독일이 무슨 일 나겠어요. 뭐 나도 일단 내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경기 침체 신호는 나오는데 부익부 빈익빈 K자형 경제일 뿐이라면서 애써 다 무시 중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체감상 이거는 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서 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이 수익률 0%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금 조달을 거부하면 요것도 사실 요번에 이제 뭐 메타라든지 뭐 오픈 AI 뭐 오라클 회사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잖아요. 그 회사채 이자가 한 8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6년에는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오픈 AI도 광고 넣는다고 하죠. 그러면 또 한 번에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월 21일에 있었던 아카데미 증권 리포트인데요. CEO를 AI로 대체하면 어떨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는 AI가 주니어를 대체하고 있대요. 근데 미래에는 AI가 경영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꿀 아니냐? 20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S&P 500의 CEO 연봉이 일반 직원의 400배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실무보다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AI가 더 잘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리더십하고 팀워크 요런 것까지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요런 얘기를 했고요.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 0%였거든요. 이게 지금 2%까지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엔키리 청산 무섭지 않냐 뭐 얘기가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가 내려오고 일본이 금리가 올라오면 스프레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청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냐? 미국 장기채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4%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4.1에서 4.2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즘. 사실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망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자는 다시 또 미국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종전이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주목하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재건 비즈니스를 할 때 여기를 지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가까운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